자,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뭔가요? 저 이 활동 계속 해도 될까요? 이거 저랑 잘 맞는 거 이거 입시에 도움 돼요? 저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너무 많은 걸 함축해 있는데 너무 간단한 yes or no를 바라시는 게 어려워요. 이 extracurricular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정말 넘버 1 질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좋은 활동, 의미 있는 활동, 뭐 의미 없는 활동, 저희가 이거를 계속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문화적인 게 좀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회가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요. 그리고 되게 누가 뭘 하면 빨리 같이 하고 그럼 내가 뭔가 뒤처지고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죠. 내 아이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내 친구가 만약에 내 친구의 아이가 또 MUN도 하고 학생회장하고 이 캠프 가더라, 저거 하더라 이러면서 근데 그거 했더니 아이비리그 가더라. 그럼 그 친구를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또 똑같은 그림이 되고 결국에는 한국 학생들이 엑스트라커리큘러가 되게 비슷해요. 거의 뭐 태권도, 그 다음에 뭐 바이올린이랑 플룻, 아니면은 뭐 스포츠는 이제 신체적 조건 때문에 조금 거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매트 클럽,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거의 다 해당되실걸요? 맞아. 이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아이가 잘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완전 아이 바이 아이입니다. 네, 아바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누군가 해서 아이비를 갔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팔로우하지는 말라는 말씀이에요.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조차를 하지 않고 이시부터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거든요. 저희는 활동을 고민하고 말고 이거를 떠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옆을 보지 마세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거는 내가 풀고 싶은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에 대해서 좀 알게 됐으면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일단은 샤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란 중심부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목표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면 더 좋죠. 비전부터 연결을 하되 네. 그게 어려우면 전공이라도 좀 연결을 해서 내가 이런 스토리를 좀 짜고 싶다. 이런 이유가 있다. 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걸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한편에 좀 스토리를 한번 연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셔요. 근데 아직 9학년인데, 아직 10학년인데, 아직 너무 어린데 전공을 정해서 이게 안 바뀌고 계속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전공보다는 비전을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좋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 비전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걸 풀었을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정의가 비전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떤 전공을 통해서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공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풀고 싶은 사회적 문제, 그거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쉽게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더 일찍 그 사회적 문제를 풀면 풀수록 또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더 그게 깊이가 있어지면서 더 명확한 메이저 선택을 나중에 이제 11학년, 12학년이 됐을 때 더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때 많이 바뀌죠.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선생님 되고 싶었다가 어느 날 우주 비행사 되고 싶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의사가 되고 싶었다가 변호사 이럴 수 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아이가 어려서 이 친구가 어떤 직업을 할지 어떤 비전을 가질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근데 대학교 잘 가고 싶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대학교 원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바뀌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영상도 안 보고 계시겠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미국 대학교에 관심이 있고 미국 대학교를 어떻게 하면 잘 가는지의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비전이 더 이상 이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변호사 됐다가 의사 됐다가 우주 비행사 됐다가 갑자기 선생님 됐다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비전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은 정해주되 전공 바뀔 수 있는 스페이스는 남겨둘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라고 해서 그 직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게 비전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은가가 비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선생님이 돼서도 이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엔지니어가 돼서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미리 생각해야 돼요.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몇십만 개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관심을 가져도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게임만 하는 사람이어도 게임 안에서의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차라리 안 찾아본 거지. 관심 아예 없는 것보다 게임이라도 관심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활동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주제가 extracurricular잖아요. 근데 이거를 10개 다 채우는 것보다 질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10개를 다 president하고 founder하고 이런 것보다는 3, 4개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질이 좋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못 채워? 10개 안 채우고 제대로 4개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양보다는 질입니다. 그래서 이 extracurricular를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받을 때 그 질문의 베이스 자체가 내 아이를 정말 잘 알고 하는 질문인지부터 먼저 좀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커리큘럼 짜야 되고 어떻게 extracurricular하고 이거 해야 되는지 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설계 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대부분 질문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가장 제일 좋은 효과적인 설계 방법이에요. 근데 그 질문 중에서 이제 왜라는 질문이 제일 좋은데 로봇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로봇 동아리 활동이 재밌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로 시작하는 거죠. 왜 이게 재밌지? 로 시작해서 답이 뭐 뭔가를 만드는 게 재밌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만드는 게 재밌어? 왜 만드는 게 좋지? 라고 하면은 내 아이디어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는 게 난 되게 신기하고 되게 보람을 느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여기 안에서 내가 왜 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명확해지고 똑같이 로보틱스가 아니더라도 나의 아이디어가 새롭게 다른 것으로 움직이게 되는 걸 나는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나의 가치관과 맞는 활동이 된다라는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로봇인지도 궁금해할 수 있죠. 왜 하필 많은 것 중 로봇인지. 이 로봇 가지고 난 뭘 하고 싶은지. 이 로봇 가지고 뭐 불을 끄고 싶은지. 로봇 가지고 그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은지. 이 로봇 가지고 내가 빨래가 귀찮아서 빨래하는 로봇 만들고 싶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서 더 좋은 질문이 그럼 너가 뭐 내 아이디어가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 라면은 이 로봇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데로 들어가면은 또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창의력도 같이 키워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아이디어가 실제로 움직임 보는 게 신기하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제일 신기했는지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되게 체계적으로 5번 정도는 하셔야 끝까지 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왜로 시작하는 질문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갑자기 부모님이 앉혀놓고 왜? 왜? 이러면은 기분만 나쁘고요. 몰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 좋은 대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아이의 그 이제 잠재력을 키우려면은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운데서 나라는 서클을 쓰고 계속 펼쳐 나가보는 거죠. 뭐 내가 했던 활동들, 내가 한 전공들, 뭐 내가 하고 싶은 직업들 이런 게 한번 써보고 거기서 또 한 번씩 또 브랜치 아웃 해보고 브랜치 아웃 계속 해보면 되게 마인드맵이 커져요. 그럼 거기서 나의 눈을 포인트 아웃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또 트림하고 나무 다듬고 맞아요. 이러면은 패턴 찾는 거. 그렇죠. 그것도 사실 창의력이잖아요. 그쵸. 그게 연결고리. connecting the dots고. 근데 그 패턴을 찾으려면은 종이에다가 펼쳐놔야 돼요. 근데 그럴 시간을 안 가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 브랜드 유스 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있고 이 패턴 찾기 내가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나의 가치관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이제 브랜딩 작업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건 부모님이죠. 부모님과 아이가 이렇게 뭐 테이블에 앉거나 밥 먹을 때 좀 이렇게 깊이 한번 물어보고 좀 대화하고 이런 게 가장 좋고 선생님이랑 해도 좋고 한데 보통 부모님이 이 역할을 하시는 게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를 찾아주시는 것도 제 생각엔 부모님의 역할을 조금 이런 컨설팅 역할과 분리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좀 당근 역할을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사실 좀 채찍 역할을 좀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아이디어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부모님은 항상 너가 실패해도 난 너 옆에 있을 거야. 난 널 믿어줘. 그런 좀 지지가 필요해요. 그런 지지가 훨씬 커요. 그 말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하시는 게 더 웨이트가 클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 이거 왜 하고 싶은데, 어떤 거 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놔야 되는 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삼자한테 조금 더 털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브랜드 유스란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이 되게 솔직하게 얘기도 하고 또 맞아요. 다른 큰 메리트는 이게 그룹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끼리도 서로 얘기를 하고 맞아요. 서로 피드백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동기생, 동급생 아이들 그 나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맞아요. 이 아이디어가 먹히는지 이 아이디어가 이해가 가는지도 이 친구가 맞아요. 조그만 사회 안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브랜드 유스 안에서 활동을 만드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선생님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아이들이 봤을 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또는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거 학교에서 가능해? 이런 조언들을 여쭤봐 준다면 나와 같은 학생이 저런 조언을 해주니까 이거 진짜 고려해볼 만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조금 더 서로에게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또 현실적일 수 있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사회적 문제 중에 전쟁, 만약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그 전쟁을 해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뭐 무기를 만들 거야. 아니면은 뭐 갑자기 가서 가운데 가서 전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문제에서 시작을 하되 이게 어디가 현실적인지도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을 좀 더 탐구해 가면서 테두리를 잡아야 엑스트라커리큘러를 할지 말지가 정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내가 이거 해야 되냐고 말하요는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질문이고 테두리가 있으면 바로 보이세요. 정말. 대답도 너무 쉬워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비전이랑 전공이 이건데 뭐 예를 들어서 수영 계속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수영 선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하나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이 아이가 수영 선수가 수영 메이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수영으로 대학교에 리크루팅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야겠죠. 근데 보통 그게 아니에요. 보통.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전공 따로 있어. 나는 이과로 가고 싶어. 근데 이 이과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시간이 좀 부족해. 맞아. 수영 때문에. 이러면은 수영을 조금 기업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내가 이 아이가 수영을 안 하고 싶고 비전이 따로 있고 메이저가 따로 있는데 수영이 거기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질문 하시기 전에 내가 내 아이의 비전과 전공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탐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내 우선순위를 알려면은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맨날 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전과 전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다. 어떻게 이게 확실한 건가? 이걸 어떻게 포장하지? 그쵸. 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브랜드 유스 프로그램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1회 미팅도 있고요.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빨리 도와드릴게요. 그 질문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우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